안녕하세요. 후한 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이 사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조용한 한옥 마루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아래 자리한 종갓집은 겉으로 보기엔 위험 있고 단정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조심스레 차를 들고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발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는 듯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한복 차림,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까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단 한 사람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차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찻잔을 받지도 않은 채 지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평가하듯 아주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지. 지연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짧은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소식은 없네. 말끝이 길게 늘어지며 마루 위의 공기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궜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지연 씨를 보며 코웃음을 치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지연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대 독자 집안이야. 대가 끊기면 안 되는 집안이라고.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해야 할 일도 알고 있겠네. 그녀의 시선이 지연 씨의 배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숨이 턱 막힌 듯 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아들 낳아야지. 마루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어떤 역할을 요구받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갓집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지연 씨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낳아야지. 그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지연 씨는 국을 뜨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아.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연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일정 비워놨어? 지연 씨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나가자. 지연 씨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뚝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아닙니다, 어머님. 지연 씨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지연 씨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지연 씨의 배를 향했습니다. 괜히 시간 끌 필요 없어. 지연 씨의 손이 점점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네라는 짧은 대답만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연 씨는 그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딘가 기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좀 다녀오려고. 아, 산부인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요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지연 씨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어딘가 확인하려는 느낌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끊어버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하면 돼. 순간 지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며느리 개인 생각 따지는 집 아니다, 알겠니? 남편도 옆에서 가볍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괜히 늦어지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라는 압박일 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 씨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안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도 배려도 아닌 단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아들.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은 오전 시간이었지만 산부인과 대기실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가 편안함을 주려는 듯 했지만 지연 씨에게 그 공간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손끝은 계속 차갑게 식어갔고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시어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요즘은 참 편해졌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런 거 확인하려면 한참 걸렸는데 요즘은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 씨의 숨이 멎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지연님? 간호사의 부름이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는 화들짝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진료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연 씨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시어머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들어갈게요. 지연 씨는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일인데. 지연 씨의 입이 그대로 다물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지연 씨가 입을 열기 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임신 관련해서 검사 좀 받으려고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생리 날짜는 언제셨나요? 지연 씨는 잠시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초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옆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꽂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진료가 진행되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의사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습니까?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굳었습니다. 아직은 임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단계라서요. 시어머니는 살짝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다 알 수 있다던데요. 그 말에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점점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정작 자신은 그 대화에서 배제되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확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는 말을 들은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겨우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지연 씨를 바라보다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지 말아라. 지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집안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단순히 임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연 씨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도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기분, 그 불길한 감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종갓집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했고 남편 역시 회사 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넓은 한옥 안에 혼자 남겨진 지연 씨는 잠시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반가웠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복도 끝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늘 닫혀 있는 방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은 그 문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 그리고 조용히 닫혀 있는 그 방문.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좌우로 살짝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연 씨는 결국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철컥.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약하게 오래된 향수 냄새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가지런히 개켜진 이불이 있었고 작은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시선이 천천히 그 물건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립스틱, 향수, 헤어핀, 모두 여자 물건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화장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향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낯선 향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 그 순간 지연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숨을 멈춘 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표정과 분위기가 이 집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 씨의 시선이 사진 속 여자의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에서 액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입 밖으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왜 이 방에 이런 사진이 있는지, 왜 아무도 이 방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이 방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는지,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 씨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기척을 죽인 채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방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사진을 꽉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이 단순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깥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쯤만 비추고 있었고 그 경계선 위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손에 사진 액자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거 내려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액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일이다.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짧게 끝나는 대답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전 일이라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 결혼 전에 알던 여자야. 그 말은 너무 준비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미리 정해둔 답처럼. 하지만 지연 씨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 잠깐 여기서 지낸 적 있었다. 지연 씨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잠깐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좀 있었으니까. 그 상황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금은 없어.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물어보지 말아라. 그 말에는 분명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던 여자, 잠깐 지냈던 방, 그리고 이 집안의 분위기.
모든 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잠시 지연 씨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히 혼자 상상하다가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지연 씨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따로 있잖아.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지연 씨의 배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여유 없을 텐데. 말끝이 아주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 방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쾅! 지연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의심, 그리고 확신에 가까운 의문. 지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은 단순히 예전에 누가 잠깐 머물렀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 지워지지 않은 생활감, 그리고 사진. 지연 씨의 시선이 다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거짓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던 눈에서 이제는 분명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종갓집 안에는 저녁 준비를 알리는 조용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이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고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도마 위에 채소를 썰고 있었지만 손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리듬이 반복되었고 그 미묘한 어긋남이 그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방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 낯선 화장품, 그리고 사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그 여자. 지연 씨는 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그 목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자연스럽게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병원은 잘 다녀왔어? 그 말투에는 관심보다는 확인하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검사하고 왔습니다. 그래. 결과 나오면 얘기해줘.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상태나 표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지연 씨의 시선이 그 모습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도 나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청소를 좀 했는데요. 지연 씨의 말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잘했네. 그 순간 지연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청소하려다가 남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지연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거기 왜 들어가? 지연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요. 남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방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에 지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얘기했을 텐데. 아니요, 그런 말씀은. 지연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면 되겠네. 그 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긋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지연 씨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 씨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진 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의 정적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어딘가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습니다. 결혼 전에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그 짧은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방이 아직 그대로예요? 남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연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남편의 시선이 지연 씨를 향했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분명하게. 괜히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할 거나 신경 써. 그 말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반복되는 말들,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압박, 그리고 숨겨진 진실. 지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눈빛, 그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종갓집은 유난히 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긴 복도를 따라 희미한 조명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낮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투, 시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그 방. 지연 씨는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이 스치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온 지연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그 문제의 방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문은 이번에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낮과 똑같이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연 씨는 곧장 화장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머리끈과 작은 소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지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메모지나 영수증 같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서류처럼 보이는 묶음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작게 중얼거린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지연 씨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혀 있는 여자 이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이 더 세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혼인관계 증명서. 이번에도 같은 남편의 이름. 하지만 또 다른 여자 이름. 지연 씨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 씨의 눈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 현재 배우자 지연 씨.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다리가 힘없이 풀릴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서류를 붙잡은 채 그대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그리고 자신. 손에 들린 종이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전 여자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결혼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 날짜, 이혼 날짜, 그리고 이상하게 짧은 기간. 너무 짧았습니다. 마치 어떤 목적을 달성한 뒤 곧바로 끝내버린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 그 단어가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아들 낳아야지.
괜히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집안이 요구하는 것. 지연 씨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반복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 번째 아내라는 건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식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지연 씨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들켜버린 듯한 정적이 방 안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편과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 사이에 서 있는 지연 씨. 그 짧은 거리 안에 수많은 진실이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맞네. 너무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황도 변명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겨우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눈. 그대로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대로라니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듯 고개를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본 그대로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었지.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다요?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응. 그 짧은 대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그 질문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지. 그 순간 지연 씨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지연 씨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벽을 짚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난 같아 보여? 그 말투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지연 씨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겼어요?
남편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연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남편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같은 역할이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 씨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역할이요? 남편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 더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이 원하는 거 있잖아. 지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들. 그 단어가 방안을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에 사람들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이유였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끝이야. 그 말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임신하면요? 남편은 잠시 웃듯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들이면 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 아니면 정리. 그 한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쓰고 버리는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남자와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에요, 저.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잘해. 지연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 낳고 편하게 살든지, 잠시 멈췄다가 아니면 나가든지. 그 말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조건 제시. 지연 씨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눈물로 흐려져 있던 눈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으로.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한 자신은 계속 도구로 취급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건 단순히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지연 씨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남편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종갓집안의 공기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정갈하게 차려졌고 시어머니의 말투 역시 변함없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연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순응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철저한 연기. 그날 밤 지연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간. 불은 켜지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아들 낳아야지. 남편의 말,
아니면 정리.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기록,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한 번 더 켜졌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자 여보. 지연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늘 늦어. 회사 일이 좀 있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회사.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지도. 위치 공유. 남편의 위치는 전혀 다른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확대했습니다. 호텔. 그녀의 눈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역시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호텔 복도, 고요한 카펫 위를 걷는 발걸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위치, 바로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객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앞. 잠시 멈춘 지연 씨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짧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 씨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 둘 다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회사라면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연 씨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인가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도 상황을 눈치챈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연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들 낳을 사람 또 찾으신 거죠? 남편의 입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모든 것,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연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끝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네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갈지 아니면 무너뜨릴지.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을 앞둔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갓집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 씨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자세, 차분한 표정, 어제 호텔에서의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시어머니는 그런 지연 씨를 힐끔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지연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며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연 씨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이 그 봉투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 씨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뭔데 그래?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기록, 녹취록 출력본, 사진,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 필요하실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예전 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그리고 저. 잠시 멈췄다가 세 번째.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하지만 지연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혼인기간 평균 1년이 안 되네요. 그리고 다른 서류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마지막으로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시 멈췄다가 어머님과 남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들 낳으면 남고 아니면 정리. 그 문장이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사기 결혼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 상담 끝냈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인 취소, 위자료, 재산 분할 전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 언론이랑 협회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지연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잠시 멈췄다가 범죄도 같이 이어오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완벽한 일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했던 정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는 정리. 지연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종갓집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고요하고 위험 있던 그 집은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동네에서 오가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슬쩍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그 집 며느리들. 세 번째라던데. 아들 때문에 그랬다며. 작게 시작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연 씨가 남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녹취록, 혼인기록, 이혼 내역.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 자세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계속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것만 같은 불안.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시선.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짧게 부르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 났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자료 다 돌아다니고 있어. 협력사까지 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지금 업무에서 빠지라는 얘기까지 들었어.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이미 다 끝났어. 그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남기고 아니면 버리고. 잠시 멈췄다가 그걸 몇 번이나 했는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갓집은 더 이상 집안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있는 곳,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상, 그리고 피해야 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공간. 지연 씨가 처음 들어왔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지연 씨는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자료 제출, 그리고 법적 대응,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 씨는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의 공기가 서서히 내려앉은 어느 날 도심 한복판의 작은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지연 씨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때 종갓집 마루 위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지연 씨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상들. 그 속에서 지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편안하게 쉬어졌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도 이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성립 확인서, 재산분할 합의서, 그리고 지연 씨의 이름이 단독으로 적힌 새로운 통장.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과의 인연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지연 씨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장이 풀린 뒤에 오는 가벼운 흔들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연 씨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연입니다.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던 지연 씨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임신. 그 사실이 이제 막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표정은 놀라움보다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아들 낳아야지, 남편의 말, 아니면 정리, 그리고 자신이 그 집에서 느꼈던 모든 순간들. 지연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자.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 지연 씨의 손이 다시 한번 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넌 그냥 너로 태어나면 돼. 그 말에는 어떤 조건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연 씨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 속으로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그 뒤로 남겨진 것은 완전히 무너진 한 집안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